여러분, 만약에 사회계층을 나누는 기준이 돈이 아니라 의욕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좀 뜬금없죠? 근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하류사회라는 개념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. 이게 그냥 일본만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이 새로운 계층 현상,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논쟁의 불을 지폈던 책에 나오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 몇 개를 던져볼게요. 이걸 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쯤일까? 한번 스스로의 하류 지수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나답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? 예전처럼 다 같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 나만의 만족, 나만의 개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딱 요즘 시대의 가치관을 꿰뚫는 질문이죠. 다음 질문. 그날그날 편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나요? 막 치열하게 경쟁해서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는 야망보다는 그냥 지금 이 편안함을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신지를 묻는 거예요. 세 번째는요. 가끔은 먹는 것조차 귀찮다고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? 이게 단순히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의 문제가 아니죠. 우리 삶에 가장 기본적인 활동에 쏟을 에너지,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욕이 어느 정도인지를 슬쩍 떠보는 질문입니다.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. 혹시 미혼이신가요? 이 질문은 결혼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사회의 안정망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럴 생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굉장히 직접적인 지표가 됩니다. 자, 지금 보신 게 전체 12개 질문 중에 딱 일부만 보여드린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이 질문들 중에 절반 이상의 네라고 답하셨다면 저자는 당신이 상당히 하류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여기서 하류라는 말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. 이게 진짜 충격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. 아니, 돈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뭘로 새로운 계층을 나눈다는 걸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의욕격차. 이 책의 저자인 미우라 아츠시가 만들어낸 신조어 하류 사회가 바로 이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. 단순히 지갑이 텅 빈 사회가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가려는 의욕 자체가 증발해버린 사회를 뜻하는 거죠. 말하자면 사회 전체의 야망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. 이 표를 보면 대비가 정말 극명하죠. 과거에는 우리 모두 중산층이 되자 하면서 다 같이 위를 향해 달려갔다면 이제는 의욕과 능력이 있는 소수만 위로 쑥 올라가고 나머지는 그냥 아래에 머무르거나 아예 올라갈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양극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. 사회를 움직이는 엔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. 그리고 이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 통계로도 드러납니다.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라는 게 있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거든요. 보세요. 일본은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보다 불평등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. 의욕의 차이가 결국에는 실제 소득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. 이런 사회적인 분열은 그냥 딱딱한 통계 수치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. 우리 현실 속에서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.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만나볼까요? 우선 첫 번째는 신부 계열입니다. 이분들은 자기 커리어를 쌓는 것보다는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계층을 유지하거나 혹은 더 위로 올라가려는 전략을 선택하는 거죠.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남편을 만나서 안정적인 전업주부가 되는 걸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. 그 정반대편에는 밀리오네제가 있습니다. 이분들은 결혼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능력으로 성공을 거머쥔 고소득 전문직 여성을 말하는데요. 이분들에게 성공의 증표는 남편의 연봉이 아니라 바로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잔고와 커리어인 거죠. 자, 그럼 남성 쪽 상층 계급은 어떨까요? 바로 영 엑스큐티브입니다. 야망으로 똘똘 뭉친 이들은 BMW 같은 명품 브랜드로 자기 성공을 드러내고 또 전통적인 가족상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해요. 그러니까 자기는 밖에서 열심히 돈 벌고 아내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그런 삶 말이죠.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프리터가 있습니다. 이들은 진정한 나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죠. 어쩌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한 발짝 물러난 일종의 자발적 하류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사회가 조각조각 나뉘는 현상은요,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인 결혼 시장에서 아주 차갑고 냉정한 현실로 드러납니다.
이 새로운 사회에서 결혼 시장에 입장하기 위한 티켓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? 데이터가 가리키는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. 연봉 500만 엔.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바로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하고 느끼실 겁니다. 이야,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? 이 표를 좀 보세요. 남성의 소득이랑 결혼율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. 연봉이 300만 원이 안 되면 결혼한 사람이 30%도 안 돼요. 그런데 500만 원을 딱 넘어서는 순간 결혼율이 70% 이상으로 확 뛰어오르죠. 심지어 1,5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요? 뭐 거의 90%가 결혼했다고 나오네요. 정말 소득이 결혼의 문턱이 되어버린 거죠. 자, 그렇다면 의욕이 계층을 결정하고 소득이 결혼을 좌우하는 이 하류 사회로의 변화,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?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.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이 가장 큰 희망을 가졌다. 하지만 이제는 희망 그 자체가 계층에 의해 결정된다. 와, 소득 격차보다 더 무서운 희망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. 희망조차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. 만약 더 위로 올라가겠다는 야망이 더 이상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통된 목표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이 사회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을까요? 이건 비단 일본만의 고민이 아니라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일 겁니다.